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최경화입니다. 오늘도 오스라비 작가님 같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님. 날씨가 네. 너무 따뜻해졌죠? 네, 네. 네. 갑자기 막 꽃도 필 것 같고. 네. 자, 이렇게 우리는 봄날이 찾아오고 있는데 오늘도 네, 깜깜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페미니즘 연대기에 대해서 한번 작가님께서 쫙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우리가 뭐 현대 페미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과거에 어떻게 이게 흘러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럼 제1물결이라고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페미니즘의 제1물결은 건강했다. 네. 그때는 네, 네. 여성들이 참정권도 없었고 맞아요. 솔직히 조금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너무나 축소됐기 네, 네, 때문에 네. 그때 여성 인권은 정말 필요했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네. 많이 하거든요. 네, 작가님. 그렇죠. 사실은 그게 또 진정한 여성 인권 운동이었고,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살펴보겠지만은 페미니즘은 이제 1물결, 뭐 2물결 이렇게 웨이브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웨이브. 사회 운동, 정치적 운동,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정치적 그 실천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 하나의 그 물결로 이렇게 봐서 1물결, 2물결 이렇게 나누는데 1물결은 이제 우리가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여성 그 이제 인권 운동 네. 그리고 뭐 여성 참정권 그렇죠. 운동 네, 이런 그렇죠. 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그때부터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네. 이제 페미니스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네.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여권 옹호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해서 이게 이제 최초의 여성 운동의 아주 그 최초의 책 출판물이죠. 그러면 작가님 네. 이게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는 1792년 그때인데 네. 그 당시에 여성이 이렇게 책을 출판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네. 획기적인 일 아닌가요? 예, 그래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페미니스트 그다음에 이제 뭐 여성 운동의 아주 그 시조, 예, 시조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여성 인권 운동이 이제 차츰차츰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케이지 스탠튼이라고 네. 이분도 좀 유명한 분인데 네. 그 미국에서 네. 여성 참정권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부였거든요. 케이지 스탠튼은 주부였기 때문에 주부들이 겪는 어떤 그런 뭐 법적 불평등 운동 이런 걸 내세우면서 또 여권 선언이라는 책을 1848년에 또 이제 그 펴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두 책은 여성 운동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에요. 그때는 말 그대로 진짜 여성들이 그렇죠. 뭐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네, 별로 네. 없었으니까 네. 우리도 똑같이 좀 비슷하게 활동할 네. 수 있게 해줘라는 어떤 네. 그 외침. 네, 네. 그런 의미로서는 정말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시대를 앞서갔던 네. 어떤 그런 분이고 이제 그때부터 여성들이 이제 참정권 운동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네, 네. 뭐 최초의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은 이제 핀란드였고, 핀란드에서. 네. 그다음 참고로 이제 알려드릴 것은 이 어떤 그런 여성 할당제 네, 요즘에는 네, 뭐 각 정당들도 30%는 여성 몫을 해달라 맞아요. 이런 그 어떤 그런 할당제가 네. 노르웨이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1970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정치에 있어서 여성 할당제라는 게 이제 그때 이제 생긴 게 그게 이제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노르웨이에서 처음으로 네, 그런 네, 제도가 네. 시작이 됐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혁명의 기운에 항상 또 여성 인권 운동도 같이 일어나서 이것을 이제 일물결 운동이라고 그러죠. 일물결 이때는 운동이다. 뭐 여성 참정권이 사실은 뭐 없었으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네. 이물결 그 당시부터 이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물결로 오게 되는 거죠. 네. 이물결은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또 사회주의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계기가 된 게 시몬드 보바르가 1949년에 이제 제2의 성을 발표를 하면서 네. 그때 이제 그 현대 페미니즘 운동의 어떤 그런 그 시초가 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 현재 굉장히 약간 잘못된 노선을 타고 있는 페미니즘의 시초가 시몬드 보바르다. 네, 그러니까 시몬드 보바르가 제2의 성에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맞아요. 이것이 사실은 후에 어떤 젠더 개념을
시모노 보바르가 사실은 그쵸. 제시를 했다고 볼 수, 그 당시에는 뭐 젠더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보다 만들어지고 것이다. 양육되고 학습되어지어서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지금 말하자면 또 트랜스젠더 개념하고도 이렇게 그렇죠. 연결되는데 네. 어쨌든 이 시모노 보바르의 제2의성은 정말 그 여성 운동사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 네. 오죽하면 애들 교과서에도 나오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2의성은 남성이 제1이고 여성은 제2이다. 여성은 그냥 이등 시민이다. 그런 뜻을 말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시모노 보바르가 제2의성에는 아주 큰 어떤 성적인 자유. 이게 이제 나중에 68혁명 그 프리섹스에도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낙태는 후회할 일이 아니다. 이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궁금한 거죠. 이 시모노 보바르는 과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을까? 네, 시모노 보바르는 사르트르와 그 이제 계약 결혼, 네, 평생을 유명하죠. 이제 그 사실혼 관계였지만은 네. 평생을 이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계약 결혼인 상태로 했는데 두 사람 다 그 유명한 공산주의자였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르트르가 공산주의자였다고 그러면 이거 사실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다가 시모노 보바르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네. 사실 언급을 잘 안 안 하거든요. 해요. 페미니스트들이 언급을 안 해요. 네. 네. 너무 웃긴 거는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였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아이들 교과서에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네. 점이 네. 저는 굉장히 묻고 싶은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 사르트르와 보바르는 사실 그 죽을 때까지 그 당시에 그 공산주의 그 죄가에 대해서 죽을 때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 네. 그 당시 이제 스탈린 네. 독재 그쵸. 그때 엄청나게 강제 수용소에서 그쵸. 사람이 죽고 막 이런데도 이 공산주의를 찬양했던 그런 이제 전력이 있어요. 어쨌든 사상이시구나. 네, 시모노 보바르가 이게 페미니즘 자체가 영향 미친 게 굉장히 좀 공산주의적인 마르크스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성애라든가 네. 어떤 그런 낙태를 찬성하는 거, 모성은 필요치 않다.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현대 페미니즘에 영향을 미쳐버렸죠. 맞아요. 네, 이것이. 정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이 페미니즘과 막시즘의 이 딱 묶어져 있는 이 교합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네, 거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위에 있는 북한? 그렇잖아요. 뭐 중국? 그런데 거기서는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네. 인권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과 이 공산주의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지? 라는 퀘스천이 너무나 많을 것 같다는 거죠. 네. 그 당시는 사실은 이제 그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그 이후에 네. 그 유럽은 거의 그 공산주의, 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그 유럽을 천역을 뒤덮을 때였고, 네. 이 이제 사르트르 보바르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그 당시에 뭐 유럽에는 이렇게 정말 그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네. 네. 그 결국 이제 이 레디컬 페미니즘 68혁명을 만들어내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네. 다 마르크스주의자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연관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페미니즘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어떤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맞아요.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네. 야, 그 제2의 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네. 되게 철저하게 섹스를 집중시키면서 다루는 거고 네, 네. 오직 그 세계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고 네, 네. 동성애나 창녀의 네, 네. 성이나 네. 섹스 행위에 있어서 여성이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세를 바꿔야 된다. 네. 아,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있죠. 네. 아, 그러면 지금 작가님께서 자유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런 또 네. 기타 등등 네. 있지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딱 핵심을 찍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사실은 남녀 이 관계를 적대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 그 68혁명 그 이전에는 레디컬 페미니즘이 나오기 이전에는 네. 남녀 관계를 이렇게 대립구도로 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막 할 때고 네. 직장 생활에서 어떤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제 상호 협력하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굉장히 온건한 페미니즘이었죠. 좋은 거였네요. 네. 어. 네.
그리고 그런 페미니즘이 있던 반면에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네. 사회주의 페미니즘도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건데 뭐 이렇게 둘 다 차이는 없어요. 마르크스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 네, 큰 차이는 없다. 큰 차이는 없어. 왜냐하면 네. 본질적으로 이제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염두에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기류가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자는 여자로서의 어떤 가치, 남자는 남자로서의 가치를 서로가 네. 존중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네. 뭐 마르크스 페미니즘을 들어오면서부터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네. 훼손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1970년 그러니까 68년 68혁명 그 당시부터 뭐 페미니즘 기류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제 나치 독일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마르쿠제 같은 경우는 68혁명의 가장 기본 그 이론의 제공자거든요. 네. 이 마르쿠제가 이제 나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가요. 미국. 마르쿠제는 마르크스주의자예요. 네, 마르크스주의자에서 여기서 미국으로 가서 문화 막시즘을 여기서 이제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네. 미국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네,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죠. 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그람시 초창기에 맞아요, 그람시. 예, 그람시가 이제 그 진지전 이래가지고 각 그 이제는 혁명이 아니라 각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서서히 진지를 구축해서 기업자는 거였거든요. 네. 그 이게 이제 문화 막시즘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호르카이머, 뭐 마르쿠제, 그람시가 대표적이고. 근데 네.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네. 되게 약간 이렇게 소름이 돋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어떤 자기만의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구축되는 이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 시대를 초월한 이런 영향성을 준다라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거고요. 이제 그 이제 신자파라고 그러거든. 뉴 레프트인데 이제 전통 공산주의 이론과 이제 부르주아 자유주의 사이에 새로운 어떤 그 마르크스주의를 만든다. 뉴 레프트였어요. 이것이 이제 6.8혁명 급진적 그 레디컬 페미니즘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죠. 신자파가. 그래서 6.8혁명은 우선 급진 페미니즘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혁명. 성혁명.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권리 운동도 그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종차별, 뭐, 철폐 운동도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지금의 그 정치적 올바른 PC주의.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 그렇죠. 다문화주의.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오는 거죠. 거죠. 6.8혁명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중심부에는 마르크스주의가 있다. 반드시 뿌리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처음에는 뭐 부르주아 대 프롤레타리아 그랬죠. 대립이었지만은 이것을 페미니즘은 남과 여 구도를 계급 투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늘 주장하는 게 성을 억압하면 히스테리가 생긴다. 모든 그 근원이 성을 억압을 해서 그렇다. 그렇죠. 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프로이트의 그 성억압 이론을 결합을 시킨 게 또 성혁명이고, 비렐름 라이가 프로이트의 제자였어요. 맞아요, 제자였는데 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나쁜 짓을 워낙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또 인정도 못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에서 성혁명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6.8혁명 그 당시에 또 막 히피들 히피 문화가 있었고 프리섹스 문화 막 이러면서 이제 성 자체가 완전히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성해방이고 문란했죠. 그리고 이제 그 6.8혁명을 받아들인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는 사실은 그 미국이 굉장히 그 중산층이 굉장히 그 단단하고 미국이 굉장히 잘 살 때였어요. 그때는 중산층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여성들이 다 백인이었죠. 백인 여성들이 그 당시에 이제 대학 졸업자들만 해도 700만 명 가량.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엄청나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리화나를 피우고 프리섹스를 하고 이제 성혁명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풍조가 만연했던 게 6.8혁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요소가 있어요. 맞아요. 이중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 네. 아, 이렇게 하면서 시대적으로 흘러와서 사실은 이 막시즘이 마르크스주의가 뿌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훼손되지 않고 문화 막시즘으로 변하면서 네.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 문맥을 쭉 같이 하고 있다. 같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대혁명이 그때 발발했잖아요. 1967년에서 네. 마오쩌둥이 사망할 때까지 1976년까지 10년 동안 문화대혁명이 또 있었다면 네. 그리고 이 6.8혁명의 문화대혁명 마오쩌둥 주의가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맞아요. 그리고 체게바라 네, 체게바라가 1966년에 이제 네. 볼리비아 그 산에서 이제 그 깊은 산에서 이제 총을 맞아서 죽었는데 네. 그 체게바라의 죽음도 이 또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맞아요. 그때부터 체게바라가 우상화가 되기 시작한 그 무력과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만 다르지 다 같이 네, 가는 다. 거잖아요. 네, 6.8혁명 당시에. 아유, 체게바라 티셔츠에 뭐 네, 난리가 났고 네. 노래도 나왔고 네, 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띄우지? 난 이해를 네, 잘 네. 못하겠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다음 그러면서 음악도 록도 이제 록 음악도 그때 막 그렇죠. 생겨나고 그렇죠. 그런 이런 그 문화적인 그런 그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였던 네, 네, 거죠. 6.8혁명 그때. 당시에가. 그 세계적으로 전부 다 같이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이건 그렇죠. 사실 이건 어느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으로 쭉 세계가 같이 이렇게 정말로 네. 많은 변화들이 네, 네. 생겼던 시대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끝나